발을 딛는 순간 화살이 날아오고 숨을 쉬는 것만으로 수천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곳. 만약 당신이 실수로 이곳에 발을 들인다면 국가조차 당신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당신이 죽어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곳들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계 최고의 권력자라도 절대 문을 열 수 없는 곳. 지구상에서 인간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는 신의 금토. 오늘은 그 절대 금단의 구역 5곳을 파헤쳐봅니다. 브라질 뱀섬, 치명적인 독리의 요새. 브라질 해안에서 약 33km 떨어진 곳에 작은 섬 하나가 있는데 이 섬의 공식 명칭은 일야다 케이마다 그란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섬을 그냥 뱀섬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겠지만 이 섬에는 뱀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약 43헥타르, 축구장 60개 정도 되는 면적에 추정치로는 최소 2,000마리에서 많게는 4,000마리 이상의 뱀이 서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 뱀들이 그냥 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섬에 사는 뱀은 골든 랜스헤드 독사라는 종인데 전 세계에서 오직 이 섬에서만 발견되는 고유종이거든요. 그리고 이 뱀의 독은 일반 독사보다 약 5배 이상 강력해서 물리면 피부 조직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빠른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준이죠. 이 뱀들이 어떻게 이 작은 섬에 갇히게 됐는지를 알려면 약 1만 1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갈 무렵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원래 브라질 본토와 연결되어 있던 이 지역이 완전히 분리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섬에 살던 뱀들은 본토로 돌아갈 방법을 잃어버렸고 그 상태로 수천 년을 보냈습니다. 천적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뱀들의 개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먹이는 점점 부족해졌죠. 결국 이 뱀들은 생존을 위해 새를 사냥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는데 하늘을 나는 새를 잡으려면 한 번에 제압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독이 점점 더 강해진 겁니다. 브라질 해군은 이 섬 주변 반경 수킬로미터를 완전 통제구역으로 지정해놨습니다. 민간인의 출입은 당연히 금지고 특별한 허가를 받은 연구원들만 섬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마저도 반드시 의료진을 동반해야 하거든요. 혹시라도 물렸을 때 바로 대응하기 위해서죠. 과거에는 이 섬에 등대지기가 살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1920년대에 등대지기와 그 가족이 전원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후로 이 섬에 상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북센티널 섬, 6만 년의 고립과 거부. 뱀섬만큼이나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또 있는데 이번에는 뱀이 아니라 사람이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인도양 벵골만에 위치한 북센티널 섬이라는 곳인데 이 섬에는 센티널리스라고 불리는 원주민 부족이 살고 있거든요. 이 부족은 약 6만 년 전부터 이 섬에 거주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외부 세계와 단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접촉을 철저하게 거부해왔죠. 외부에서 누군가 이 섬에 접근하면 이들은 활과 화살로 공격합니다. 예외 없이요. 2006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인도 어부 2명이 배에서 잠든 사이 조류에 떠밀려 북센티널 섬 해안에 좌초됐습니다. 구조 헬기가 도착했을 때 어부들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센티널리스 주민들은 헬기를 향해서도 화살을 쏘아댔거든요. 헬기는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2018년에는 미국인 선교사 존 앨런 차우가 이 섬에 3차례에 걸쳐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센티널리스 부족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3번째 시도에서 섬에 상륙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날 어부들이 해안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거든요. 인도 정부는 이 섬 반경 5해리 약 9km 이내 접근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군이 순찰을 돌면서 이 구역에 들어오는 모든 선박을 막아내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이 법의 목적이 섬에 들어가려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센티널리스 부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거든요. 이들은 수만 년 동안 외부와 격리된 채 살아왔기 때문에 현대인이 가진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습니다. 감기 정도만 옮겨도 부족 전체가 전멸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그래서 인도 정부는 센티널리스 부족이 외부인을 죽여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죠. 에어리어 51, UFO 음모론과 군사 기밀, 섬 이야기가 계속됐으니 이번에는 육지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룸 레이크라는 염호 주변에 군사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네바다 시험 및 훈련장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을 에어리어 51이라고 부르죠. 이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이 시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왔다는 겁니다. 2013년이 되어서야 CIA가 기밀 해제된 문서를 통해 에어리어 51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거든요. 이 시설이 처음 만들어진 건 1955년인데 당시 냉전 시대에 소련을 정찰하기 위한
고고도 정찰기 U2를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U2는 일반 여객기보다 2배 이상 높은 고도에서 비행할 수 있었는데 당시 기술로는 격추가 불가능한 높이였거든요. 이후에도 에어리어 51에서는 SR-71 블랙버드나 F-117 스텔스 전투기 같은 극비 항공기들이 개발되고 시험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행기들이 시험 비행을 할 때 목격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하늘에서 본 적 없는 형태의 비행체가 엄청난 속도로 날아다니는 걸 목격하게 된 거죠. 이게 외계인 UFO 목격담으로 변질된 겁니다. 에어리어 51과 외계인의 연결고리가 여기서 시작됐어요. 정부는 기밀 유지를 위해 이런 루머를 굳이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외계인 음모론이 진짜 비밀 프로젝트에서 관심을 돌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지금도 에어리어 51 주변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계선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부터 감시 카메라와 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무장 경비원이 상시 순찰을 돕니다. 드론을 날리면 즉시 격추되고 경계선을 넘으면 체포되거든요. 2019년에 인터넷에서 에어리어 51을 습격하자는 밈이 유행했을 때 실제로 150만 명 이상이 참가 의사를 밝혔는데 실제 현장에 나타난 건 약 1,500명 정도였고 그 중에서도 경계선을 넘은 사람은 단 2명이었습니다. 그 2명은 바로 체포됐고요. 라스코 동굴 훼손을 막기 위한 연구 봉인. 이번에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40년 9월 프랑스 남서부 도르도뉴 지방에서 4명의 소년이 개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폭풍에 뿌리째 뽑힌 나무 밑에서 깊은 구멍을 발견했는데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그게 동굴로 이어져 있었거든요. 소년들이 발견한 건 라스코 동굴이라는 곳이었는데 이 동굴 벽면에는 약 1만 7천년에서 2만 2천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벽화가 가득했습니다. 소, 말, 사슴,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들의 그림이 동굴 전체에 걸쳐 600점 이상 남아 있었거든요. 발견 소식이 알려지자 이 동굴은 엄청난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1948년부터 일반에 공개됐는데 하루에 1200명씩 방문하는 날도 있었거든요.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체온이 동굴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벽화에 곰팡이가 피고 석회질이 침착되면서 그림이 훼손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1963년 프랑스 정부는 동굴을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지금은 특별 허가를 받은 소수의 연구원만 들어갈 수 있고 그마저도 시간과 인원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죠. 프랑스 정부는 관광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의 라스코 2, 라스코 4라는 정밀 복제 동굴을 만들었는데 원본과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하게 재현해놨습니다. 그래도 진짜 동굴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진시황릉 수은바다 위 신비의 무덤. 동굴에 이어서 무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시안 인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지하 무덤이 있는데 바로 진시황릉입니다. 1974년 한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했거든요. 삽으로 땅을 파내려 가던 중 단단한 뭔가에 부딪혔는데 그게 병마용 조각상의 머리였습니다. 발굴이 시작되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드러났어요. 지금까지 발굴된 병마용만 8,000개가 넘는데 아직도 발굴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전체 능력의 면적은 약 56제곱킬로미터로 작은 도시 하나와 맞먹는 크기입니다. 하지만 병마용이 있는 구역은 사실 무덤의 외곽에 불과합니다. 정작 핵심인 진시황의 시신이 안치된 중앙무덤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거든요. 중국 정부가 발굴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가장 큰 이유는 기술적 한계입니다. 2000년 넘게 밀봉된 공간을 여는 순간 내부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유물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병마용도 발굴 당시에는 선명한 색깔이 칠해져 있었는데 공기와 접촉하자 몇 분 만에 색이 바래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덤 내부에 대한 기록이 꽤 소름 끼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진시황릉 내부에는 수은으로 만든 강과 바다가 있다고 적혀 있거든요. 진시황은 수은이 불로장생의 약이라고 믿었고 그걸 실제로 복용하다가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는 설도 있어요. 과학자들이 무덤 주변 토양을 조사해봤더니 실제로 수은 농도가 정상치보다 100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기록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또한 사기에는 무덤의 침입자를 자동으로 쏘는 쇠뇌 함정이 설치되어 있다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도 작동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스발바르 종자 저장고 인류 최후의 보험.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금지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에 있는 스피츠베르겐 섬인데 이 섬의 한 산 중턱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하나 튀어나와 있거든요. 겉보기에는 그냥 환기구처럼 생겼는데 이게 스발바르 국제종자 저장고의 입구입니다. 이 시설은 2008년에 노르웨이 정부와 국제작물신탁이 공동으로 건설했는데 전 세계 식물 종자를 보관하기 위한 일종의 백업 시스템이에요.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기후변화나 전쟁, 자연재해로 특정 작물이 멸종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시리아 내전 중에 알레포의 유전자 은행이 파괴됐는데 다행히 스발바르에 백업이 있어서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저장고에는 약 120만 종 이상의 종자 샘플이 보관되어 있고 저장 용량은 최대 450만 종까지 가능합니다. 내부 온도는 영하 18도로 유지되는데 설령 전기가 끊겨도 영구 동토층 덕분에 자연적으로 영하 온도가 유지되거든요. 핵전쟁이 일어나도 버틸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이 시설에는 상주 인력이 없습니다. 완전 자동화되어 있고 종자를 맡기거나 찾으러 올 때만 사람이 방문해요. 일반인 출입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시설 자체가 북극권 한가운데 있어서 접근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도 차로 한참을 가야 하고 그마저도 계절에 따라 도로가 막힙니다. 인류 최후의 보험이라고 불리는 이 시설은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대부분이 볼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모건섬, 바이러스를 품은 원숭이들의 땅.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모건섬이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원숭이 섬이라고 부릅니다. 이 섬에는 약 4,000마리에서 5,000마리 정도의 붉은 털 원숭이가 살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원숭이들이 자연적으로 이 섬에 살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979년에 푸에르토리코에서 헤르페스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한 원숭이들이 인간에게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강제 이주됐거든요. 약 1,400마리가 배에 실려서 이 무인도로 옮겨졌고 그 후로 자연 번식해서 지금의 개체수가 됐습니다. 이 섬은 미국 국립 알레르기 및 감염병 연구소의 관리하에 있고 의학 연구 목적으로 원숭이들이 사용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동물 실험이에요. 그래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보안상의 이유도 있지만 원숭이들이 가진 병원체가 인간에게 전파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배를 타고 섬 근처까지 가는 건 가능하지만 상륙하면 바로 체포됩니다. 섬에 사는 원숭이들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는 이렇게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곳은 자연이, 어떤 곳은 인간이, 또 어떤 곳은 역사가 문을 닫아 걸었죠. 흥미로운 건 이런 장소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모든 곳을 인간이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든 것을 인간이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요. 가끔은 금지된 채로 남겨두는 게 모두를 위한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